자, 교재는 440페이지 배임죄입니다. 자, 1번 문제,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가면 채무자가 자신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승용차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르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배임죄가 됐죠. 근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금전 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돈 갚으면 되는 것이고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담보권 설정한 것인데 어차피 저쪽도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원금을 받고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설령 담보를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유 재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갚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근의 판례가 형사로 가지 않고 민사 문제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의무는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로 받습니다. 자기 사무로 보기 때문에 배임죄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했다. 금전 채무잖아요. 그렇죠? 역시 A 앞으로 사순위를 해주기로 했는데 B 앞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앞으로 사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던 이 약정이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다. 너 앞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약정은 자기 사무다. 전부 다 금전 채무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도 볼게요. 2번도 분양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수분양권이라 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일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수분양권 매매 계약에 따라서 그 분양권을 A에게 즉 매수인 A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 매매했기 때문에요. 매매했기 때문에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해줬다는 거죠? B에게 해줬다는 거죠. B에게 이를 처분했다. 그랬을 때 A에 대한 즉 매수인 A에 대해서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사안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동산이라든지 이 권리 같은 경우는 A에게 팔지 않고 B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 자, 3번 갑니다.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남용했단 말은 이제 임의위배했단 말이잖아요. 그 A 회사 명의 약속금을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이게 어음이 유통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했다는 말이잖아요. 교부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통시켰다는 말입니다. 유통을 시켰다면 아직 어음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배임죄는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수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색깔 칠할게요. 미수다 하면 틀려요. 교부되었다면 어음 같은 경우는 무인증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통시켜버리게 되면 사회안전 등을 고려해서 배임죄 기수 처리해버립니다. 결제가 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켜버리면 기수다 이렇게 봐두시고 해설 가볼까요? 자,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할지라도 어음이 실제로 제3적 유통이 되잖아요. 그랬다면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성이 구체화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 기수다. 판례 좀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검찰 구급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 1번 가죠. 자, 타인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단순히 반환 거부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배임죄,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반환 거부가 횡령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 봤을 때, 즉 반환 거부가 횡령과 이퀄, 즉 같다라고 볼 수 있을 때에만 횡령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횡령죄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자기 사무라니까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 왜 저당권 설정했나요? 1번 문제에서 봤잖아. 금전 채무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 설정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무라서. 자, 3번은 횡령죄 할 때 했죠. 채권 양도 통지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의무이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알합니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무효시킵니다. 무효. 우리 민법 126조를 이슈 적용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시킵니다. 무효시키는데, 자, 그 의무부담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채무이행이 이루어졌다든지 하게 되면 밑에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기수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효는 했지만 여기 임무이배에서 의무부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행착수 나갔다는 거야. 실행의 착수. 자, 이 부분도 판례가 바뀐 거죠. 옛날 판례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 판례에 비해서 조금 더 진척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의 착수 나갔기 때문에 미수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이 판례랑 뭐와 비교하셔야 돼요? 어음 판례랑 1번에서 보는 이 어음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유통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여기는 어음 판례란 말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어음 회사 명의로 의무부담 행위를 하게 되면 착수는 했기 때문에 미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해설 가볼까요? 자, 해설 가보죠. 자, 4번 체크하시고.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이배하는 행위로서 의무부담 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회사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과 대표이사가 한 거래 행위를 다 무효시켜버려. 그렇지만 이때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기수는 아니죠. 기수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배임행위로 임무이행위를 행위를 하였을 때 착수 나간 것이기 때문에 미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수가 된다. 옛날에는 미수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판례가 전합의제 판결이 미수는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법행 문제네요. 정답은 5번. 자, 디귿맛 동그라미입니다. 자, 기억번 가보면 자, 횡령죄 할 때 풀었죠? 채권 양도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수령하게 되면 채권 양도인 소유가 됩니다. 양도인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수령했을 때 이 수령한 돈은 누구 거다? 그치? 양도인 소유가 됩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양도인 소유이지 양수인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위금전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자기 소유물을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각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자, 2번. 자, 송금 절차 착오로 인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꽂혔습니다. 그걸 인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횡령죄가 돼버리죠. 자, 끊고. 만일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있어서 별다른 거래관계 없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자로부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령 아는 자로부터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그 자에게 돈을 보관해서 되찾아 줘야 할 신의 책상에 보관 의무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이 나와 아는 사이든 모르든 사이든 간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이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 돈인 거지. 그래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단 말이죠. 지위가 인정되는데 틀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이미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어버립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X. 자, 3번 가자. 자, 주권은 재물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많이 이런 판례는 있었죠. 끊고. 자, 그렇지만 주식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판례 보내보면 최신 판례일 겁니다. 최신 판례죠. 23년도 최신 판례인데 옛날에는 이 판례가 각각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고 뭐 주권은 재물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객체가 된다. 주식은 안 된다. 이런 판례는 있었죠. 근데 예금 결제원 예탁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최신 판례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어쨌든 여러분은 뭐 처음 보는 판례는 아닐 겁니다. 자, 3번 가봅니다. 리을번 가봅니다. 리을번. 리을번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키워드는 여기 대장입니다. 대장. 채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갑회사와 뭐 정의 행위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갑회사 그랬지만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등기나 등록처럼 이 적법한 공시 방법 확실한 공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확실한 공시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장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래요. 자, 미음번. A 새마을금고 임원인 B가 규정을 위반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했단 말이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익을 보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금융기관 상품에 그런 거 있죠. 큰 이익 보지 않고 약간의 이익만 보려고 하면 뭐 이자가 좀 저리 정도가 되면 좀 안전빵이고요. 자,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위험 부담이 크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매입을 했는데 결국 손해 봤어요. 위험 부담이 있다 했잖아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금융기관이 이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이 피고인한데 이 상품을 팔았는데 금융기관이 뭐 이 상품을 산 사람이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큰 손해를 보든 큰 이익을 보든 이 금융기관이 상품을 팔 때는 항상 수수료를 떼지 않나요? 수수료 안 떼고 장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이 손해를 봐보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이 이득 취득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손해가 났든 이익이 났든 무조건 수수료는 얻는 거죠. 따라서 이 수수료를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 사람의 손해로부터 나온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에서 나온 이득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득이 났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죄에서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연가성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4번 문제 가죠.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채무담보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고 임의로 처분했다는 거죠. 배임죄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자기 사무를 보기 때문에. 동산 같은 경우 이직매매를 했다 할지라도 중도금 받고 뭐 이직매매 해줬다. 즉 매수인에게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산 같은 경우 그래요. 부동산일 땐 배임죄가 되지만 여기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이죠.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2번과 같은 이치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만 이직매매할 때 배임죄가 되지만 동산이든 자동차든 이직매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4번. 자,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했을지라도 폐기 의무, 반환 의무가 있는데 이 일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즉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반환 폐기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삼성전자, SK 근무하던 사람들 중국에 수십억 받아먹고 영업자를 팔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경위 공채무다. 간부 문제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자, 건물 임차인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했는데 통지하지 않고 남아있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갑이 소비를 해버립니다. 횡령죄 되나요? 채권 양도라니까, 채권. 이 반환 채권 양도했죠? 채권을 양도했는데 그걸 통지하지 않고 이걸 반환받았다. 누구 소유? 양도인 소유라 했어요. 양도인 소유. 그래서 양도인이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판례가 다 바뀌었어요. 자, 직무 발병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승계한다는 약정이나 근무 규정에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 그걸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공개되기까지 하게 하는데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요건 됩니다. 요거는 여전히 된다. 자, 23년도 경위 공채입니다. 이 니은번은 판례가 변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받으시면 돼요. 이 승계한다는 취지가 약정, 근무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했다 했을 때 그때는 배임죄가 될 수가 있다. 자, 디귿번입니다. 동산이죠, 동산. 동산을 지금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인해서 감소, 상실시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앞에 금전채무에 담보 설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타인 사무로 보지 않아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1번은 횡령죄 할 때 풀었죠. 범죄 수익 은닉 무슨 말이죠? 불법은행 급여물이죠. 불법은행 급여물 같은 경우 임의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6번 문제. 작년도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 가면 그치. 금전채무 담보죠. 주식 처분이라 할지라도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설명드렸죠. 자동차. 동산이든 자동차든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든 이중매매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비춰봤을 때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신의 측 미칠 것이고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대외적 관계에서 권한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죠? 권한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권한살이 아니라 배신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가보죠. 4번에서 키워드는 서면이죠. 서면으로 증여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자, 그랬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민법에도 이 약속을 저버리면 민법상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자, 서면으로 증여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면으로 증여의사 표시했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거죠. 그 등기를 마쳤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배임죄가 되죠. 서면으로 부동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되는데 서면화 시켰을 때는 증여자 자신의 타인 사무로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 X.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평생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어떤 뭐 재단이나 사단에 뭐 대학교에 막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수억씩 막 기부하거나 건물을 막 기부하거나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이
그 학교나 재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안 하고 딴 데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합니다.